최근에 우리가 언론 지상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생활 방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박 교수님, 우선 이 생활 방역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어렵죠, 용어가. 뭐 만들어낸 용어기는 한데 네. 이제 방역이라는 개념은 지금도 우리가 하지만 감염병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잘 저지를 해서 그게 이제 완전히 억제되거나 아니면은 좀 천천히 가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게 이제 통상 방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 방역은 뭐냐 그러면 어차피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을 것 같으니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좀 막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막아서 네. 우리 일상생활도 잘 영위를 하고, 일상생활에 영위를 한다는 건 좀 식당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식당 주인은 돈도 좀 버셔서 자기 자녀들 또 학원도 보내고 가끔씩은 여행도 가고 이렇게 소소한 재미를 돌 수 있는 이런 거가 생활 방역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얘기했지만 4월 5일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를 두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거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자주 안 보고 하는 뭐 2m 이내, 2m 이상 떨어지자 이런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 사회적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지금 숫자가, 여기서 숫자라는 건 하루 확진자 숫자가 네. 100명 밑에 한 2주 전부터 100명에 왔는데 좀 더 떨어져서 개학도 좀 해서 학생들도 좀 운동장 뛰놀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지금 계속 100명에서 안타깝게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로서 보면 우리 개학 때까지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더 지속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지금 무게중심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활 방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을 여기하면서 좀 지킬 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기간은, 생활 방역의 기간은 우선 지금 고강도 이거는 이제 일정 시점, 뭐 이번 달 말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한시적이고, 이 생활 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서 우리가 이제 크게 걱정이 없을 때, 그때까지가 생활 방역의 기간이라고 이제 목표를 잡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대상에 있어서도 지금은 정부기관에서도 그렇고 예배, 그다음에 다중시설, 특히 PC방이나 젊은이들이 가는 어떤 오락적인 문화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강력하게. 이런 권고가 대신에 이제 생활 방역은 그런 권고보다도 가긴 하되 좀 더 거리를 두고, 식사도 보면 이제 우리 칸막이 둔 데도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에서 일정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공원에 가서도 좀 2, 3m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바뀌는 거고요. 또 이제 강제성 측면에서는 지금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뭐 굳이 예배를 해야 되겠으면 해결을 하되 뭐 2m 이내 마스크 쓰라 등 안 지키면 행정명령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활 방역에서는 뭐 2m를 좀 떨어져서 걸 좀 들어왔다고 해서 무슨 법적으로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여태까지 잘 지켜왔던 민주 의식을 통해서 지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생활 방역과 그다음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생활 방역이라고 하면 일정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어느 정도의 생활은 영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이 영위하고 우리의 건강도 보호하고, 일상생활이라는 건 계속 사람도 안 만나면 우리가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네. 지금도 현재 보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경제생활을 영위하자는 측면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일상보다는 방역 쪽에 훨씬 더 비중이 주어진다면 생활 방역은 그 일상과 방역을 중간쯤 이렇게 그렇죠? 균형을 맺는. 네,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은 더불어서 이 말씀을 좀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지금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죠. 좋은 쪽으로요.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가 한 곳인데 바로 스웨덴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기서는 이제 일상생활을 국민들에게 하라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상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적응해 나가겠다. 네. 그러면서 들고 나온 개념이 바로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스웨덴은 한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공항에서 환자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제가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공항에서 바이러스가 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모두를 우리가 성 밖에서 나가서 그 바이러스를 다 잡았어요. 네. 잡아서 가두고 이렇게 억제 정책을 하다가 바이러스가 이제 워낙 많이 퍼지니까 와, 이거 다 잡기 어렵겠다. 차라리 우리가 잡는 것보다 우리가 바이러스부터 피신하자 그래서 사회적 고강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치료도 하고 있는데 네. 스웨덴은 바이러스 잡기를 일단 포기를 했어요. 아하. 좋은 의미에서. 네.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과학적 데이터를 봤더니 100명 중에 환자가 걸리면 80명은 큰 문제 없더라. 그리고 한 10%는 약간 중증이더라. 5%는 병원에 입원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 그걸 보니까 스웨덴 인구가 참고로 한 1,100만 정도 되고요. 네. 또 맞벌이 부부도 많고요. 또 노년층도 많습니다. 그런 구조를 볼 때 지금 현재 치료제도 없고 특별한 치료제죠. 그 백신도 없으니 그렇게 한꺼번에 환자가 팍 증가해서 경증, 중증 환자를 모두 다 병원에 넣어보면 의료 시스템에 굉장한 부하가 걸린다. 네. 그걸 이탈리아, 유럽, 한국에서도 일부 봤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중한 사람만, 목숨이 굉장히 위중한 사람이 생기면 병원으로 모셔서 빨리 치료하겠다. 대신에 중한 사람을 덜 걸리기 위해서 어르신은 철저히 보호하자. 네. 맞벌이로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사람을 보호를 어떻게 해주냐면 아까 얘기한 헐드 이뮤니티라고 해서 군집 면역. 왜냐하면 이분들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인구가 한 60% 이상이 지금 맞게 되면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백신을 맞는 거예요. 네. 몸을 걸어서. 그렇게 되면 어른실을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네. 1차에 우리가 했던 방식을 뛰어넘어서 2차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크게 뭐 이렇게 위험이 없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걸렸다가 나아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면역이 생길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 노인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얼른 면역을 본인의 몸에 가지게 되면 네.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네요. 참고로 이게 우리가 백신을 맞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하나가 어린 사람이나 특히 연세 드신 분이 백신을 맞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거는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해야 맞은 그렇죠. 거지. 안 그러면 일부러 병원체를 넣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백신이라도 좀 복잡하니까 그런 얘기 빼고 그래서 네. 약하신 분들은 부작용이 커서 안타깝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백신은 배려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맞아줘서 백신에 나이 드신 분이 중간중간 있어도 건강하신 분들이 백신을 맞아줬고 항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을 건너오지를 못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호를 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스웨덴이 국민을 갖고 실험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그거는 좀 많이 너무 건너뛴 상황이고요. 네, 어떻게 그건 아니고요. 스웨덴이라는 그 복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의 스스로 판단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네요. 나중에 평가할 일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한 방식 그리고 스웨덴이 선택한 방식 각 정부의 선택입니다. 나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철저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다 보면 과연 어떤 방식이 좀 더 나은 방식이었나 하는 것은 결론이 나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다행스럽습니다. 네.